경남도 내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세 번째 시간으로 도시재생이 갖고 있는 양날의 칼, 개발과 보존의 균형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20세기 초 근대 건축 자산의 도시 창원시 진해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그 해답과 방향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진해구 충무지구 총괄 코디네이터 박진석 경남대 건축학부 교수, 경남도 공공건축가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개발과 보존인데요. 사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도시재생과 어느 부분이 좀 더 발전된 겁니까? 네, 기존에도 여러 종류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있었죠. 저는 이번 이 도시재생 사업 설명하기 전에 조세희 씨 소설인가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젊었을 때 정말 피를 끓게 만들었던 소설이 생각이 나는데요. 1970년대 그 한국의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줬던 소설입니다. 네. 그 철거민들의 이제 비참한 삶을 여과 없이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이전에는 전면 철거식 재개발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원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이제 파괴됐는데 지금 현재의 도시재생 사업은 첫 번째가 원주민의 삶은 존중하겠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생산성 확대나 관광 상품화 시키고 삶의 터전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다면 현재는 자발적 주민 참여를 도출시켜서 주민들 네. 스스로 우리가 뭐 관광 상품이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달라진 게 2018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전면 철거식 재개발 사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재현되기는 힘들 거라는 이제 이렇게 희망 그런 것들이 있고 원래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그러죠. 철도, 공항, 전기, 뭐 도시가스 이런 것들 아주 도시 생활에 필요한 기본 시설들 기반을 깔아주는 이런 사업들처럼 네.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특징은 뭐 그게 이제 도시를 서로 마을 주민들이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는 필수 장치들을 우선 지원을 합니다. 그게 목욕탕도 좋고 노인정, 마을 텃밭, 태양광, 지붕 개량 어떤 것도 주민들이 원하면 그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를 강화시켰다는 거. 주민들이 모여서 무엇을 뭐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무슨 공동 작업을 해서 상품을 생산한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건축물 만드는 거 말고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화시킨 게 이번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들이라고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런 도시재생의 방향성에 완전히 새로움이 아닌 이런 개발과 보존이 왜 필요하다 보십니까? 사실 새롭게 짓는 것보다 이렇게 개발과 보존을 공존하는 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어렵죠. 기본적으로 이제 철거 후 재개발이 선호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빠르게 이제 그 환경 변화를 이루기 때문인데요. 도시재생 개념은 사실 개발이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 그 안에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 조건이 이제 붙게 되는 부분인데요. 기존 도시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일궈왔던 어떤 건축적, 역사적, 문화적 자산들이 있는데요. 기존까지는 그런 자산들을 철저히 다 파괴를 하고 새로운 어떤 건축물이나 환경을 창조했다고 하는 게 네. 전제 조건이었다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어떤 기존에 있는 자산들, 특히 이제 문화적, 사회적 자산들을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환경을 특히 기존 현재 주민들 또는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네.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박진석 교수께서는 진해구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총괄 코디를 맡고 계시죠. 네. 자, 혹시 진해가 오늘 주제에 좀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해는 이제 오랫동안 굉장히 이제 감추어졌던 도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1910년에 이제 일제가 도시 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일본 사람이 만든 도시로 남아 있으면서 그동안 그 도시가 갖고 있던 어떤 이제 그 건축적, 문화적, 사회적 자산을
어떻게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도시 재생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오히려 100년 동안 저희가 축적했던 어떤 네. 창원이 가지고 있던 어떤 독특한 문화, 지역적 어떤 건축 문화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진해 충무지구 사업은 지역이 아닌 중앙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지역 심사위원장으로 보실 때 진해 충무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진해 충무지구는 준비된 장소입니다. 이미 한 12년 전부터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네. 자치적 활동들을 다양하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존중한다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매우 큰 이제 부합하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현 정권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이제 지금 좀 조급해졌거든요. 네. 거기에 입맛에 맞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준비된 장소이고 또 주민들의 삶이 존중되면 존중될수록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유기견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합한 장소고, 보여줄 만한 요소들도 많습니다. 주민의 삶뿐만이 아니라 관광이나 흥행에 성공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대 유산도 많고 역사적 스토리도 많고, 그다음에 반복된 이야기 같지만 주민들의 단합과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가장 큰 점수 가점 요인이고요. 저도 이제 여기 2011년부터 진해 흑백다방, 지금은 네. 시민문화관광 흑백으로 바뀌었는데 보존회를 창단 멤버입니다. 보존회를 만들어서 유택열 화백 그 원주인이었던 유택열 화백의 어떤 성과물들, 그다음에 가치를 복원시키고 그분들의 어떤 기념품도 만들고 기념 사업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노력 끝에 최근에 그 국비하고 시비를 유치를 해서 네. 현대식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보존을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프로그램에 다양한 전시, 연극인, 영화인, 예술인에게 공간을 제공해서 모든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틀을 만들어 놨었고, 또 같은 해 근대 유산 보존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한 12분 멤버하고,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2015년도에 이제 MBC에서 100년 의산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1년간 했었는데, 경상남도의 근대 건축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그 중에 3분의 1가량이 진해가 소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저도 역할을 했었고, 뭐 그 지역 충무지구의 시민 분들이 적극적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어떤 가산점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충무동의 도시 재생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국비와 이제 모든 이제 공적 자금이 한 250억 정도 지원을 받았거든요. 이제 5년이란 시간이 이제 주어졌는데 이제 네. 벌써 1년이 지나갔어요. 네. 이제 4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저희가 이제 그 마중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아까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또는 이제 공간적 어떤 이제 기회를 저희가 제공할 거예요. 그런 네.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진해 문화 플랫폼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폐선이 된 이제 진해역과 진해역 광장, 그리고 네. 이제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진해의 어떤 새로운 문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건축물을 저희가 이제 만들 거고요. 네. 동시에 그 건축물을 중심으로 이제 진해 창원이 가지고 있지 않던 문화 기획자, 그다음에 문화 스타트업,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육성을 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아마 문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면서 창원 내에서 저희가 어떤 이제 진해가 문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게끔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네. 그다음 근대 건축 문화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업은 이제 방금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해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근대 건축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들을 저희가 현재 충무지구만 현재 발굴하고 실측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그게 완성이 됐을 땐 아마 향후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단지 5년 동안에는 크게 변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향후 길게 보자면은 창원이 전국에 어디도 없는 어떤 그런 명소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창업 문화 플랫폼, 이름이 굉장히 거창한데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앙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네.
이제 주 시장 자체를 어떤 활성화하기보다는 다른 지역 시장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기념으로 아이디어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부엉이 마을이라고 불리는 동네에 빈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접근성이나 시장이 있고 교통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빈집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그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이제 그 빈집들을 청년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이제 네. 지역 문화기획자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동시에 그 점 같은 건축물들을 진해 중앙시장에 있는 어떤 명소들과 맛집들과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호텔이 되는 어떤 이제 커뮤니티 호텔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네. 저희가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빈집이나 근대 건축물 모두 이 소유자의 참여와 동의가 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가 좀 바탕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재생 사업에서 전국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제가 2015년부터 이제 그 진해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시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해라고 하는 지역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도시재생 사업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진해 현장 지원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게 주민들을 아주 기초반,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의 이론 강좌를 해주는 반, 그 다음에 이제 반달반, 보름달반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어떤 저희 축제 현장에 그 어떤 발표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이제 지역 스타트업으로 이제 만드는 창업의 효과까지 만드는 걸로 저희가 연중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첫 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피부로 안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제 많은 시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이제 그걸 매개로 본인의 어떤 생활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특히나 오늘은 사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사실 들어보니까 세 분류 중에서 근대 건축문화 플랫폼이 좀 대표적인 보존과 개발의 예가 될 수 네.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현재 지금 어디까지 좀 계획이 추진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건축물을 일단 발굴을 하고요. 네. 이제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실제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또는 나와 있지 않은 건축물까지 일단 현장에서 다 발굴을 전수조사를 했고요. 네. 전수조사 후에 저희가 그 건축물들을 도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그 목포에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는데 아직 진해에서는 이제 아직 기초 연구를 마친 상태이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물 이렇게 현황은 파악돼 있지만 도면은 아직까지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도면화 시키는 작업을 거의 마쳐가고 아마 그걸 기반으로 아마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창원시가 이제 지원을 해서 만드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일반 그 현지에 사시는 그 건축주분들께서도 직접 그 매뉴얼을 보시고 쉽게 조금 리모델링을 하는 어떤 단계로 저희가 발전을 시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그 매뉴얼이 완성이 되면은 시민들 의견을 얻어서 좀 더 수정한 다음 아마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리모델링 작업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이 근대 건축 문화 플랫폼 사업이 잘 되면 관광과 연계가 좀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경제 활성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박 교수님 아까 플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쪽이 바운더리에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시장이 예전에 조개구이하고 그 안에 지하 수산물 시장이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원래 이제 이제 관광에 약간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먹거리, 볼거리, 그다음 잘 곳.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준비가 됐는데 먹거리에 대한 걸 조금 그쪽을 손을 봐서 강화를 시키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네. 지금 경제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느냐는 결국 지표가 다른 지역에서 어떤 것을 했는데 얼마만큼 성과를 냈느냐를 보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게 대구, 인천, 포항, 군산 뭐 이렇게 주변 볼 수 있습니다. 그
방금 말한 네 군데가 공통 분모가 근대 건축문화유산을 가지고 다 활성화를 시킨 데인데요. 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잘 된 곳을 꼽으라 그러면 이제 대구를 꼽는데 네. 실제 이제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브랜드를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근대로 그 네. 로가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고 길 로자를 쓰기도 하는데 네. 근대에 관련된 유산들을 5개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했고 맞아요. 그게 재밌는 게 마지막 길에 김광석 거리를 만들었어요. 전혀 대구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을 끼워 넣어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좀 껍데기만 복원하고 컨텐츠가 약한 느낌. 껍질이 이게 외관은 그냥 거의 100% 원형을 그대로 했는데 안에 이제 스토리들이 좀 약하다는 그런 이제 평을 많이 받고 있고 군산은 밀집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데다가 되게 커다란 뭐 몇천억을 들여서 또 근대 박물관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 주변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해서 만들어도 충분한데 또 이제 만들었다는 그 투자 대비 효율성에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고 인천은 이제 근대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가장 리모델링을 잘해서 성공한 사례인데 인천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차이나타운이 있어가지고 네. 그분들을 이제 관광객으로 끌어들인 전략이 주요해서 그 덕을 턱턱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결국에는 진해 충무동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성,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임을 한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아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뉴딜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그전 도시재생과 달리 붙은 어떤 큰 이유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재생 사업을 이제 마스터 플랜을 볼 때 이제 건축물 만들어지는 것을 주로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네. 실제 아까 저희가 이제 논의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 안에 사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휴먼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생활 문화, 진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다음에 근대 건축물 리노베이션 요 두 개가 저희가 합쳐진다면은 이 주민들이 이 컨텐츠와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어떤 스타트업을 만들고 문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일단 계획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참여, 특히 이제 지역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문화 기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약에 전제가 된다면 네. 진해는 반드시 그 문화 중심 거점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시민의 참여가 필수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 계신데 진해 시민들께도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진해 시민들께요. 일단 그 참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조금 적으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참여를 통해서 어떤 같이 만드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좀 더 저희가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같이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민간인 시민들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면 좀 더 좋은 어떻게 보면은 꼭 성공하는 도시 재생을 진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좀 맞춘다면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 게 사실은 현재로부터 50년 이상 뒤에 있는 과거 건물들은 앞으로는 다 모든 유산이 됩니다. 네. 심지어 목욕탕, 안경점, 계량한옥 이런 것들도 다 가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애지중지 너무 모시지 말고 외국처럼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여지를 훨씬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 실제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관 보존 그 정도 퍼센티지 이런 것들을 조금 높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둥지 내물림 현상을 방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다행히 창원시에서 2017년도에 창원시 지역 상권 상생 협의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네. 창동 오동동 이제 시작으로 그 건물주와 임대료 상승 억제를 골자로 지역 공동체 상생 협약도 체결하고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리모델링 잘 해놓으면 주인이 다시 집값 올리고 쫓아내고 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 지금 현재는 창원시에서 5년까지는 쫓아낼 수 없도록 정리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겠지만 주민의 참여가 도시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경남 곳곳에서 진행되는 도시 재생을 위한 걸음걸음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